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또 자평진전을 연구를 해서 제가 공부한 것을 유튜브로 찍어서 한번 기록을 남기려고 합니다. 이게 자평진전 3권의 11장이면서도 이게 마지막 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좀 제 임의대로 한번 끊어봤어요. 이게 마지막 장이면서 심혜첨 선생이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자, 뭐라고 말씀하시냐, 격국론이라는 것은 이것저것 외격도 끌고 오지 말고 또 억부도 찾지 말라고 하셨어요. 예, 억부론도 부정하세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렇게 억부론까지도 아주 반대를 하세요. 반대라기보다 그런 건 거짓말이다 라고 하세요. 예, 그러면서 요게 본문인데, 본문이 하나, 둘, 셋, 둘인가요? 그리고 결론이 있어요. 결론이 좀 길어서 제가 하나, 둘, 셋으로 또 끊어서 했고요. 그런데 여기 11장 이게 뭔 소리냐 하면, 자 보세요. 시설, 저 앞장에서 10장에서도 시설했죠. 군이 억지로 얽어매서 하는 거예요. 격을 시간에다 갖다 놓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설에 대해서 와전된 것을 또 와전되게 자꾸만 전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 좀 보세요. 자, 본래 정의 1번 한 거 보면, 제가 임의대로 1번을 정리해 놓고요. 이거 1이라 하고요. 이게 2번으로 해놨습니다. 그리고 요게 3번이고요. 그리고 결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또 소단위로 제가 일부러 잘랐어요. 저도 공부하고자 하는 것과 여러분들에게 그 뜻을 좀 더 확실히 전해드리기 위해서 한번 다시 잘라본 거예요. 자, 봅시다. 이게 대의예요. 아주 큰 정의예요. 팔자에는 본래 바른 이치가 있다. 정해진 이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치를 확실하지 않으면서, 확실히 알지도 못하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쭉 쫓아간다. 2단이 생기는 대로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잘못된 말과 잘못된 듣는 것, 언청이죠. 말하고 듣는 것. 그래서 뇌 불가파, 이게 뇌라는 건 우리예요. 예, 우리 은행할 때 우리고요. 우리 뇌자예요. 소가 잠자는 곳이죠. 예. 그래서 우리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이 뇌 불가파다. 그러면 뇌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예, 정해진 격국론이 있다 이거예요. 예, 뇌가. 그래서 그 이론, 이 정해진 이론은 불가파, 깨트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예, 우리가 있다. 소의 집이니까 우리죠, 우리. 예, 그래서 자 보세요. 만약 첫 번째, 만약 간지를 논할 때, 즉 알지 못하고 음양의 이치를 알지 못하고 이 A, V, B예요. A로서 B를 삼는다예요. 이게 수거거든요. 영어로 말하면. 중국어에서도 이게 수거가 있어요. 속소에서 체상가결이라는 것으로서 확론. 이걸 정확한 이론이라고 이걸 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음양의 이치를 알지도 못하고, 예. 그리고 두 번째, 격국적 알지를 못해. 뭐를 알지 못해요? 또, 오로지 원령에서 찾아야만 된다는 것을 알지를 못하고서, 요 보세요. 군이 억지로 외격에다가, 짜집어서, EAVB, A로서 B를 삼는 거예요. 활변한다는 거예요. 이걸 외격을 시상 외격 어쩌고 저쩌고 한 걸 이걸 활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안 되고요. 보세요. 또 이게 세 번째가 아주
참, 난 이거 세 번째를 참 깜짝 놀랄 일이에요. 생하고 극하는 것을 불찰, 살피지 않고, 희기를 살피지 않고, EA 위비예요. 위비예요. 자, 보세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왕한 것을 상하고, 상하는 거예요. 예, 극하고, 약한 것을 붙들어 주는 것을 정법으로 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요거 15번 각주 처리를 했죠. 왜 그런 각주 처리를 하냐? 이 문구를 살펴본 결과 심여첨은 억불언을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예, 억불언을 부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참나. 제대로 알지 못하고 라고 하면서요. 자, 1번, 2번, 3번. 생극을 논하면서 희기를 살피지 않고 왕한 것을 덜어내고 약한 것을 돕는다고 여긴다. 이게 억불언이거든요. 예. 그런데 생극에서는 희기를 먼저 살피려는 거예요. 희기. 예. 그러면서 왕한 걸 덜어낸다든지, 예, 약한 걸 돕는 거? 그런 거 하지 말아라. 라고 하셔요. 참나. 네 번째. 행운에선 불문, 또 묻지도 않고 그 같은 것 가운데에서도 다른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묻질 않고 간지는 상류, 같은 종류다. 라고 해서 한 가지 예로서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제일 두드러지는 것은 3번째예요. 예, 상왕 부약은 정법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격국론과 억불론의 차이가 여기서 확실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결국은 격국론은 월지에서 투출한 것을 잡고서 용의신을 따지면 된다라는 것이죠. 예. 정의 두 번째. 또 요것도 제가 일부러 요 빨간 글씨를 해놨어요. 요거 있는 거예요. 하나라고 해서. 국이 연유. 그 이유를 살펴보면, 궁구해보면 내가예요. 예. 심여첨 선생이 내가 이걸 이렇게 된 이유를 생각해보면, 첫 번째, 즉, 하나인즉이라고 했어요. 서중에, 예, 서중에, 명리서 중에 쓰는 글자가 경중이 있는데, 그 뜻을 알지 못하고서 잘못된 것이 편견으로 생각되는 거예요. 예. 또 일즉 요거 하나가 빠졌네요. 예. 일즉 또 잘못된 것 중에 또 하나는 예, 또 하나는 속소에 일반적인 책에 무지 알지 못해 망작 잘못해서 지어놓은 것을 알지 못하고서 잘못 이해를 하고 있대. 그 이야기를 잘못 이해하고 있어서 미도 깊이 빠져서 미로를 헤매고 있어요. 예, 어디를 헤매고 있는 거예요? 예, 갈 길을. 또 하나, 즉 명을 운에서 취할 때 우연히 주합 이렇게 맞아떨어지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미 자기가 본 것에서 쫓아가서 위불력 바꾸려고 하지를 않아요. 또 하나는 옛사람의 명식에서 역시 유오수 잘못된 것을 걷어들여 놓고서는 그 잘못된 걸 걷어들인 것이 이미 외격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더욱 사람의 해가 되는 것은 적지 않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외격에서 또 잘못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인즉슨 해서 네 가지 경우를 설명하고 계세요. 저 위에도 네 가지 경우잖아요. 이것도 또 네 가지 경우를 설명하고 계세요. 그리고 자, 정의 세 번째예요. 자, 이건 세 번째는 명조를 먼저 설명을 하세요. 자, 이게 이제 크게 제가 칠게요. 이게 첫 번째고요. 이게 사연은이라고 해서 두 번째고요.
요게 세 번째예요. 예, 그래서 세 번째가 되는 거예요. 명조부터 설명을 하세요. 자, 만약 임신, 계축, 기축, 갑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바꿔놨겠죠. 이게 원글이니까요. 이걸 여러분들한테 보기 좋게 이렇게 임신, 계축, 기축, 갑술해죠. 이거 잡기 제왕 생관격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한번 보세요. 자, 본래는 잡기 제왕 생관격인데 잡기 제왕이라는 것은 뭘까요? 여기에 지금 이 축토 속에 계수가 투출해서 이 관을 생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잡기 재성이 왕하죠. 더군다나 왕한 것이 관을 생하고 있어요. 그래 좋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위 여긴다는 거예요. 이 A, 위, B도 되지만 A로서 B를 삼는다라고 하지만 이거 2위를 붙이면 이걸 뒤에 것만 그냥 여긴다라고 해석하면 돼요. 이걸 갑술시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을의시로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갑술을해잖아요. 을의시로 다 바꿔갖고는 뜨거니 뭐라 그러냐? 지기를 시상평관격으로 논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상하기를. 예. 이미 어찌 왕한 재성이 살을 생하면 장차 죽음을 구하는 것에서 죽는 데서 내 목숨을 구할 겨를도 없는데 무엇이 취귀격이냐 이거예요. 이거 을의시 같으면 살이 또 제가 재채기를 또 하네요. 아, 요즘 이상하게 그러든 저러든 을의시가 되면 사실은요, 이거 토채 목수용조예요. 목을 쓰려면 을목 쓸 바에는 간목 쓰는 게 훨씬 낫죠. 물론 을해시면 해수가 있어서 좀 좋긴 하겠지만 일단 그러든 저러든 이 간목은 쓰는 게 좋고요. 정관이요, 일주와 합하는 건 이거는 아무 관계 없어요. 격이 참 좋아지는 격이에요. 차류가 심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많다. 왜? 이걸 정관으로 해서 제왕 생관한 것을 이건 안 된다 라고 하면서 안 되는 것보다 좋지 않다. 을의시로 바꾸자. 갑술해서 이걸 지하고 을의시로 해갖고 시상일이 편관격으로 쓰자. 이렇게 억지로 시간을 바꾼다 라는 거예요. 예, 이렇게 억지로, 이게 바로 군이 억지로 얽어서 진흙탕을 진흙밭을 막 만드는 거죠. 네. 많다. 이게 모두 잘못된 격을 취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이것을 이렇게 보니까 수채 토화영제의 화영신이에요. 그리고 이 대운이 잘 흐르고 있어요. 해자 축이 끝났죠. 그러면 목화로 흐르니까 대운이 좋죠. 이거 예시명조 9번 제가 한번 배드릴게요. 대운이 참 좋다는 거예요. 네. 네. 이거 보세요.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까지예요. 여기 좋잖아요. 이 병대운, 이 진토대운만 좀 안 좋죠. 예. 좋잖아요. 토채, 수채, 화토영조의 화용신을 잡으니까요. 이만큼 좋은 사주가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것은 무게중심 이론인 오행체형론으로 푼 거예요. 근데 격으로 풀어도 저것은 잡기 재관격이라는 거예요. 재생관. 재생이 왕에서 관을 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래 맞든 저래 맞든 격국론으로서도 저렇게 좋은 격은 무게중심론으로 딱 달아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 10번째를 또 한번 예시를 하실 거예요. 자, 이거 보세요. 마치 기미, 임신, 무자, 경신시 이렇게 되면 기미, 임신, 무자, 경신하면 이거는 이걸 이제 형합격으로 보는 거예요. 사신 암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화는 무토 속에, 무토가 사화의 뭐죠? 록이거든요. 그래, 합록격으로 보는 건데, 또 더군다나 을경합을 하고 있죠? 그럼 이게 또 무토의 정관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신시를 딱 보면, 무토일주가 경신시를 보면 합록격도 되고 관이 생긴다라고 해서 좋다라고 한다는 걸 비평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본래 식신생재격이다. 식신에서 생재한다. 예, 식신생재격이에요, 이거는요. 예, 맞아요. 그런데 기각원령, 오히려 원령을 버려버리고 2위 또 이거래요. 이걸 여기는 거예요. 무토일주가 경신을 보면 합록직격이 된다. 암합을 오고 있어서 사신암합 을경합해서 이렇게 없는 글자를 불러와서 예, 합록격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찌 알겠는가? 본신, 자기 자신이 벌써 식신이 있고 재성이 있는데 어찌 불신미,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지 않겠는가? 그리고 무엇하러 애를 쓰는가? 경금이 을목과 합이 된다고 하면서 억지로 구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국 외의 관을 찾는다, 이런 거예요. 이런 종류가 심다. 매우 많다. 모두가 갱립, 아주 단단하게 더 들어가는 거예요. 외격으로 더 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절대 외격은 치지도 말아라. 그래서 수체 토화용조예요. 이것도 운이 참 좋은 사주입니다. 이 사주도 신월에 태어나서 결국은요, 이건 음년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수체 목화용조예요. 수체 토화용조예요. 근데 사주 원체에 화가 없는데, 그런데 화 쓰고 목 써요, 운에서요. 그러니까 참 사주가 좋은 사주예요. 자, 예시명조 10번을 배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무게중심론으로 딱 달아도 이 사주 대운 참 좋게 흐르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좋아요. 지금 진대운 제일 어려운 때 들어와 있네요. 여기까지 이 갑목대운까지 좋은 거예요. 이 축은엔 좀 힘들고요. 예, 이렇게 좋은 사주를 가지고 왜 그 무슨 경신시에 하면 무토일주에 경신시면 합록격으로 왜 저걸 억지로 보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이제 그리고 결론을 내십니다. 결어라고 해서 제가 일부러 3개로 끊었습니다. 사람들은 진실로 뭐 가운데에요? 정견, 바르게 보지를 않는 가운데서 그 이치를 살피는데 정확하지 않게 살피니까, 이거 무리 도자거든요. 무리도. 그런데 앞에서 쓰면 이거는 부사 처리해서 한갓이라고 해석을 하면 돼요. 한갓, 이렇게 잘못된 이론으로서 쓰니 어찌 능히 무혹, 유혹이 없겠는가. 그래서 어찌 최근에 오히려 근일엔 귀격이라고 하면서도 그걸 풀지를 못한다. 불가해자라. 그러면서 역시 왕왕 자주 있는 일일 뿐이다. 자주 있을 뿐이다 라는 거예요. 일이 있을 뿐이다. 그러면서 제가 또 끊었어요. 어찌 술지인, 지금 우리 사주를 푸는 사람들이 행함이 반드시 필히 귀명이면 돌아간다. 글로 돌아가는 것인데, 혹자 장차 풍문으로 들은 거예요. 실지에 풍문으로 들은 것을 갖다 실지에 근거해서 그 생일도 탐하고 이렇게 쭉 찾아갔고, 즉 자기가 이미 이렇게 딱 생일을 딱 알고서 자기가 뜻에 맞게끔 시를 갖다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조, 잘못 만든 거짓되게 만든 명조로 다 귀격을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옛날 참 그때 당시에 있던 현실을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요즘은 그럴 필요 없죠. 왜? 태어난 시간은 이미 병원에서 다 알고 있으니까
시상무술격 하면 할 필요가 없다는 소리죠. 그러나 옛날에는 저 사람이 태어난 일까지는 아는데 태어난 시를 모른다라고 하면 무슨 격으로, 시상 무슨 격으로 해서 억지로 얽어매서, 아, 당신 이래서 아마 좋은 격이요. 아마가 아니라 좋은 격이요. 라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팔자는 시간을 많이 알 수가 없다. 미확, 확인할 수가 없는데, 즉, 그 사람 자기 자신도, 본신도 그런데 부자지. 스스로가 알 수가 없는데, 만약 간명하는 자가 불구 그 근본을 탐구하지 않고도, 이것도 한 가지예요. 한갓, 저 사람이 이미 부자가 됐다, 부귀하다라는 것을 알고서 천취, 옮겨서 취한다. 그 설을, 뭐의 설? 뭐죠? 시상 무슨 설, 무슨 격, 분위, 이런 것을 상정, 서로 따르니, 무억, 의심도 없이, 정신토록 의심도 없고, 하루라도 해결하려고 하질 않는다는 거예요. 네, 정신토록 의심도 안 하지만 하루라도 좀 생각 좀 해봐라 라는 거예요. 해결할 생각도 없다 라고 하는 것이죠. 네. 자, 이래서 오늘 삼권이 아마 이렇게 심여점 선생이 격국론에서 시상 무슨 격 하는 사람들을 꾸짖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저 5권에 가면 누가 집어넣는지 모르지만 정난착격이든 뭔 격이든 또 잡격이 나와요. 근데 그런 것도 제가 해드리는데, 그런 격도 무게중심론으로 딱 달아보면 격이 참 맞아요. 격이 맞는 게 아니라 운이 잘 좋아졌어요. 네, 운이 좋아요. 자, 오늘 그래서 3권을 오늘 끝내는 것이고요. 다음 강의는 4권에서 길격이 나옵니다. 4개가 나오는데요. 정관격이죠. 정관격에 6사람을 설명을 하시고요. 또 치운론도 있습니다. 정관격에서 무슨 운이 들어와야 좋다라는 걸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정관격은 좀 설명을 제가 아는 대로 좀 설명을 드려야죠. 정관격에선 상신이 뭐고 구신이 뭐다라는 것과, 또 정관격의 격이 갖춰지려면 어떤 식으로 갖춰지는 게 좋을까, 또 합격은 어떤 것이 합격이 되는가를 좀 제가 아는 나름대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서 정관격서부터 한번 또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3권 이거 끝나는 거예요. 이제 아셨죠? 억지로 맞추지 말라라는 것과, 또 억부론도 부정하고 계시잖아요. 억부론도 부정해서 하고 계세요. 오직 이 심여점 선생은 격국이다, 격국이 최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알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격국론과 억부론을 합쳐서 무게중심 이론인 오행체형론으로 사주를 다뤄보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릴게요. 마치겠습니다.